오늘 영상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투자 전략에 따라서 실행한 그 투자의 매매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3주차 투자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월, 5월의 이제 주제는 자신의 수익 모델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미국 주식 장기 투자에 적용된 300%, 600% 수익이 났던 매매 전략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 나스닥 선물 손익은 굉장히 커다란 변동성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수익은. 그래서 그 매수했던 종목을 계속 보유한 상태가 아니고요. 모두 처분을 한 상태고요. 중간에 이제 급락도 많았었기 때문에 매매는 굉장히 많았었죠. 285계약 매수하고 285계약 매도하고 수익은 뭐 52만 4천 불 정도 났었고요. 그 계좌에 주계좌에 이제 4월 8일 날 다 매도를 했는데 4월 9일 날 이제 상황을 보고 급락을 한 날이었죠. 이날 저점을 찍었습니다. 일단 관세의 영향이 없거나 이제 한국이 이제 기술력이 독보적이라 미미한 그런 종목들로 다시 재편을 했습니다. 4월 9일 날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나 이런 반도체, 자동차 이런 종목들은 지수 대형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죠. 하지만 이제 기술력이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이제 AI 전력이고요. 뭐 이 종목들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새로 편입됐다기보다는 뭐 꾸준히 매매했던 종목들이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조선주죠. 2차전지 인버스 주식은 미중 그저 관세 정쟁이 계속 이렇게 확대로 가면은 한국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43% 수익률인데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엔터주를 저는 하이브나 SM이나 JYP나 이런 종목들을 제외시키고 이런 다소 다른 엔터주들을 그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습니다. SAMG 엔터는 이제 9일날 매수했는데 뭐 바로 좀 급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고요. 노모스도 그렇고요. 동성와인텍은 LNG, 한택과 같이 대장주입니다. 그 레인보우 로보티즈는 로봇주이고요. 삼성중공업, 조선주, 크래프톤 펄어비스 게임주, 펌텍코리아는 제가 코스맥스를 화장품주에서 샀는데 펌텍코리아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는 사실 한국항공우주만 남겨놓은 상태고요. 조선주를 많이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급등을 해서 저가 매수 기회가 없어서 비율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9일날 샀던 주식을 일부 이제 그 매도를 해서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미국 반도체 인버스 주식은 모두 처분했습니다. 이제 4월 9일날 급락했을 때 48% 수익률로 처분했고요. 그 다음날 나스닥이 급등하는 바람에 수익률이 뭐 엄청 30% 가까이 떨어졌죠. 나머지 남은 물량은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인버스 주식은 이제 보유한 곳이 없고요. 천연가스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버스 주식 중에는 이제 한국 전기차 인버스 주식만 남아 있습니다. 계좌에는 현재 모두 현금인 상태고요. 이제 추후 이제 좋은 종목이 나오면 이제 매수를 해서 현재 수익률은 처음에 이제 원금이 4,866만 원이었기 때문에 397%, 400% 정도 되죠. 그래서 올해 안에 뭐 3억 달성은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가 대비는 이제 9일날 이제 저점을 찍었죠. 36이면은 모든 종목을 처분해야 되는 기준인데 이날 이제 관세에 영향이 있는 종목들이 대폭락을 했고요. 그 관세 영향이 좀 적거나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은 오히려 양봉이 나거나 플러스가 난 종목도 조금 있었죠. 그래서 금요일날, 그러니까 9일날 급하게 매수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매수 계획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려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급작스럽게 상황이 변동하고 어쨌든 관세가 유예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매수 시점이 좀 높아진 가격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9일날 매수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9일날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 종목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코스피 쪽이 더 종목 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 테마주 영향인가요? 이제 코스닥 쪽이 이제 9.9% 이내 종목 수가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 지표가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목요일날 CPI가 나왔는데 CPI, PPI 모두 좋게 나왔습니다. 물가가 예측보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하지만 3회 지표는 관세가 방영이 안 된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지표긴 한데 시장에서 이 지표에 따라 움직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암울한 것이 이제 예전에는 크게 관심을 안 갖던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나 심리 지수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인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5%에서 무려 6.7%로 치솟았고요. 당연히 시장에는 악재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심리가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바이 쪽의 이벤트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를 한다거나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통화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이런 트윗만 날려도
한번 폭등은 있겠죠. 뭐 상호관세 유예 같은 대폭등은 아니겠지만 시장을 상당히 상승시킬 이벤트일 겁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이 국가별로 타결되는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이제 나와야겠죠. 뭐 협상이 결련됐다거나 뭐 예를 들면 EU랑 협상을 하다가 서로 의견차를 접히지 못하고 뭐 중국같이 그 전쟁으로 치닫는다면 최악이겠죠. 그러면 이제 또 폭락을 하겠죠. 바이 쪽의 이벤트는 어쨌든 경제 지표가 3월까지는 되게 굿인데 미래에 대한 심리가 배드죠.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 고용 지표는 현재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관세가 모든 걸 짓누르고 있죠. 중국, 일본이 미국제 매각설이 있는데 저는 중국 쪽은 매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조금 인위적인 그 장기채, 미국 장기채 10년물의 가격 동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트럼프의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의 가장 단기적인 목표로는 이제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그 국가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국채 비용, 매매 국채 비용이죠. 이자로 나가는 국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채 10년물의 그 하락이 단기적인 목표인데 중국이 만약 이 국채를 매각을 한다면 커다란 회방을 놓는 거겠죠. 이제 사실은 4월 말로 가면서 이제 기업 실적들이 나오는데 기업 실적의 1분기 실적은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이제 가이던스겠죠. 각 기업이 이제 최악의 가이던스를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스닥이나 S&P나 긍정적일 수가 없겠죠. 뭐 애플이나 가이던스가 얼마나 좋게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가이던스가 나오겠죠. 그런 것은 이제 상방을 상당히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중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인덱스 지수는 굉장히 떨어졌죠. 100일까지 찍고 있는데 원화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면은 뭐 튀르키예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한국보다 외환보유고가 적고 경제적으로 약한 국가들이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거죠. 뭐 한국이 그럴 가능성은 극히 없죠. 외환보유고도 옛날 IMF 때보다는 훨씬 많은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수출이나 어떤 관광이나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취약한 경제 구조가 좀 취약한 나라들이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1997년에 그 동남아 외환위기, 한국도 IMF 겪었죠. 그리고 2010년 이때쯤에 이제 그리스나 이런 유럽 국가들, 남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국가부도 위기, 모라토리움 얘기가 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많이 검색을 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4월 3주차 투자 전략은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중국이 이렇게 치킨 게임으로 치닫느냐, 아니면 뭐 전화 통화라도 하느냐, 이게 이제 향방일 것 같습니다. 한국장은 조선방산 게임 엔터, 그 관세 비영향 업종으로 포트폴리오 재편하고 있고요. 미국장은 나스닥은 먼저 매수를 하고 이제 만약에 매도가 크게 꺾일 것 같으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은 보면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도에서도 매도 포지션 잡고 다시 밑에서는 다시 매수 포지션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한쪽 방향으로 물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상방 쪽으로 크게 올라갈 확률이 하방보다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그 매수 포지션을 청산해야 될 시점에는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현란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저는 그 정도 역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중에 호황제를 노리는 스탑 전략은 이제 8일 날에는 극단적으로 안 좋았을 수도 있죠. 고가의 이제 가짜 뉴스 때문에 매수가 스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9일에는 최선의 전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최고의 이벤트였던 상호관세 유예라는 이벤트가 없어졌고 미국 중국의 극적인 타결이라는 이벤트가 남아있긴 하죠. 하지만 그 상호관세 유예보다는 그 폭발력이 한 절반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생스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저희 회사에서 계속 관리하는 그 자료들 중에서 이건 투자자분들한테 필요할 수도 있을 자료인 것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지금 슈퍼센스를 보내주셨는데 5분만 이메일 주소를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메일 주소는 슈퍼센스를 보내주신 본인의 댓글이 있을 겁니다. 그 댓글 밑에 제가 답변을 써놓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정확한 형식으로 쓰시면 유튜브에서 내부적으로 뭐 어떤 이유인지 그냥 그 댓글 자체가 삭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bcd123 네이버, 뭐 abcd123 gmail, 뭐 abcd123 다음 이렇게 이런 형태로 써주시면 댓글이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윙 모델이란 거는 투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야구 투수가 있으면 뭐 강속구도 잘 던지고 슬라이더도 잘 던지고 커브도 잘 던지고 뭐 체인지업도 잘하고 최고의 투수겠죠. 하지만 강속구만 던진다 이러면 확실히 그 떨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강속구가 어마어마한 뭐 160km의 그 엄청난 강속구다. 그럼 그 투수는 이제 최고의 투수겠죠. 투자자도 저는 처음에 책을 쓸 때도 모든 주식 투자가 똑같지가 않고 모든 선물 투자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투수가 그냥 하나의 투수의 어떤 투수가 잘 던진다 이게 아니라 강속구를 잘 던진다, 슬라이더를 잘 던진다 이거 같이 장기 투자를 잘한다, 단기 투자를 잘한다, 원자재 투자를 잘한다. 뭐 선물도 보면 시스템 매매를 하고 뭐 이거는 형식적인 거겠죠. 추세 매매를 잘한다거나 뭐 비추세 매매, 비추세 매매가 어떻게 보면 변곡점 매매일 수도 있고요. 시가 매매, 그러니까 시가에 그냥 매수를 하는 긴 양봉이 나거나 긴 음봉이 날 때 방향을 잘 맞추면 엄청난 수익이 나겠죠. 아니면 오버나이트를 잘한다.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어떤 시황을 잘 읽거나 이런 것이 하나하나의 수익 모델입니다. 해외 선물도 저는 이제 주로 지표 발표 때 지표 발표의 그 상황을 보고 단기적인 추세를 보고 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수익 모델이 당신의 수익 모델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저는 수익 모델이 있나요? 저는 그냥 유튜브 검색해서 좋은 종목 추천이 좀 마음에 들면 그 종목을 사는데요. 이것은 이제 수익 모델이 없는 투자자죠. 그래서 4월 16일 수요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내가 만났던 투자고수 4인 이분들은 이제 엄청난 수익 모델을 보유하신 분들이죠. 근데 저같이 이제 주식도 하고 선물도 하고 이런 식은 아니고 한 가지 수익 모델, 선물이면 선물, 주식이면 주식, 옵션이면 옵션, 강력했던 투자고수들입니다. 이분들 거를 영상을 올릴 것이고요. 4월에는 시리즈로 방금 말씀드렸던 장기 투자의 수익 모델, 뭐 단기 투자, 저는 처음부터 그 시장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썼던 내공합에 맞는 주식 투자 전략이라는 거예요. 제 처음 썼던 책도 이렇게 어떤 투자의 관점을 어떤 항목별로 나눈 거죠. 상한가 매매는 이런 식의 매수와 매도 전략, 테마주는 이런 식의 매수와 매도 전략, 재료주는 이런 식의 매수와 매도 전략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이것을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4월부터 5월까지 올려드릴 영상은요. 그리고 원자재 투자, 선물 시스템도 지표 발표일에 투자, 변곡점 투자, 그다음에 해외 선물도 추세 매매, 변곡점 매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항목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실제 매매가 가능할 정도로 수준까지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닐 겁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하지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제 그 장기 투자에 어떤 매수와 매도를 설명하려는 화면인데 매수를 이 타이밍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타이밍이에요. 저가. 그러니까 바로 내가 샀는데 그 다음날 오를 수 있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내가 귀신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맞추냐. 근데 그걸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수익이 이건 나도 이런 수익을 거두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저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거두신 분도 있겠죠. 뭐 1000%, 10,000%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300%, 600% 나는 이 수익률은 되게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치 자체만 보시는 거고요. 나는 600% 수익이 희망이다. 이게 아니라 300%나 200%, 600%의 수익까지 가져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일단 매수 관점에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바닥에 사셔야 됩니다. 내가 아까 한국 주식도 4월 9일날 샀다고 하는데 그 4월 9일날 살 거를 예고한 것은 영상에 없었죠. 이 전 영상에도 그 바닥권에 판다는 얘기는 했지만 산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왔을 때 제가 영상에 그 얘기를 안 했다고 안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바닥에 매수를 했습니다. 바닥에 사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를 이때 뭐 90불에 샀다 이러신 분은 이렇게 올라가서 뭐 130불을 찍고 120불까지 엔비디아가 떨어졌다 해도 뭐 그렇게 고민이 없을 겁니다. 이미 수익이 난 상태니까요.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상태죠. 그런 분은 계속 가져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제 바닥이라고 무서워서 더 떨어질 거다 생각하고 못 사고 한참 올라가서 이때 이제 엔비디아가 뭐 120불일 때 덜커덕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자마자 떨어져서 110불이 됐다. 이러면 이제 손절을 해야겠죠. 이제 똑같은 엔비디아인데 어떤 분은 이제 90불 싼 가격에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민 없이 보유를 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손실을 보면서 내 장부에 이제 손실이 찍혔겠죠. 이걸 팔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뭐 이 정도에 팔아 뭐 계속 갖고 있지 하는 상황인데 어떤 분은 이걸 팔아야 되나 아니면 다시
뭐 버텨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것은 단지 이제 매수 시점이 나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매수 시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바닥에 못 사는 거는 대부분 이제 공포죠. 뭐 최근 같은 장에 당장 9일이나 8일 때 미국 주식을 산다거나 한국 주식을 산다는 것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작은 어떤 그 반등의 그 모멘텀을 보거나 이렇게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소한 10% 정도는 버텨줄 수는 있습니다.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귀신도 아니고 다음날부터 올라간다는 것은 어렵죠. 하지만 내가 진짜 바닥권이라고 인식해서 샀다면은 거기서 뭐 20% 30% 떨어진다면 이제 바닥권에 산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닥을 내가 잡아낼 수 있는지 장기 차트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월봉이나 뭐 일봉이나 주봉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서 분석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에 어떻게 사냐, 귀신도 아니고. 이것은 그만큼 연구나 시간에 투자를 안 하신 분들입니다. 종목의 바닥권이란 건 뭐 지수랑은 조금 틀리죠. 특히 그 종목이 굉장히 호재성의 어떤 재료가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세가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첫날엔 뭐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종목을 뭐 요즘에 NXT도 있으니까요. 시가장이 열리기 전부터 NXT에서 사거나 하면서 그날 긴 양봉이 났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되겠죠. 이 종목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래서 매수 당일날 아니면 최소한 내가 매수한 다음 날은 그 수익이 나도록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당일날 내가 매수했는데 내가 매수하면 언제나 수익이 당일날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다. 이러면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 종목의 매수 시점을 잡기 위해 얼마나 분석이나 시간을 써서 연구를 했나.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매수 당일날 수익이 나기가 어렵고 내가 매수한 다음날 수익이 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매도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렸었죠.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내가 샀는데 뭐 처음에부터 계속 꾸준히 올라간다면 아무도 안 팔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거죠. 100%를 갔다가 50%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 수익이 됐다가 다시 50%로 떨어졌다가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 100%가 됐을 때 이 100%일 때 일단 이익 실현을 하고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하고 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파는데 두 번, 세 번 고점을 찍었다가 내려가는 걸 반복해서 투자자가 보게 되면 그런 얄팍한 욕심이 생기죠. 지금 단기 고점에 팔고 다시 저가에 사겠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 고점을 돌파하면 뭐 150%, 200%가 단기간에 확 올라가 버리는 게 주식이니까요. 그래서 작은 되돌림에는 팔면 안 되고 이렇게 장기 투자를 아까 같이 200%, 300%, TQQQ나 쏙3나 이런 거는 그냥 묻어 두셔야 됩니다. 묻어 두고 미국 시장이 고점이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 매도를 그때부터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그 시장에 대한 경험이 적다. 그러면 워렌 버핏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워렌 버핏이 대부분 애플이나 TSMC나 매도를 하고 나면 매도하고 나고도 그 종목이 뭐 10%, 20%, 30% 많이 오르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이제 감이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놀리는 영상도 올라오고요. 하지만 이제 뭐 6개월, 1년 지나서 폭락이 일어나면 와 그때 워렌 버핏이 정답이었네. 또 이런 뒷북치는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워렌 버핏 같이 그렇게 많은 수량을 갖고 있으면 고점에 기가 막히게 판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 양반도 장기적으로 미래에 나타날 상승의 가능성보다 하락의 그 이벤트가 더 많다면은 당연히 고점 이전에 처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언제 뭐 사고 현금을 제일 많이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은 꾸준히 언론에 노출되는 그 재료이기 때문에요. 이런 인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뭐 워렌 버핏이 매도했다고 당장 매도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시차가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워렌 버핏이 매도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현금화를 늘렸다는 뉴스가 나오면 이제 매도 시점도 슬슬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것도 괜찮은 인사이트일 것 같습니다. 3주차 원자재는 뭐 단기적으로 원유를 매수를 했으면 뭐 주식같이 수익이 꽤 났을 테지만 이게 30%까지 상승하게 저는 보통 이제 원자재 원유나 천연가스에 매수하면 30%부터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데 30%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약한 상태죠. 미국, 중국이 계속 이렇게 치킨 게임으로 치다르면 원유 수요나 천연가스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가는 걸 트럼프가 무서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의 현재 장기적인 목표는 어쨌든 미국 국가부채에 대한 개선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는 장기채 10년 그 국가부채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장기채 10년 금리를 낮추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그에 따르면은 원자재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어떤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원유 매수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원유 매수를 보류했다고 해도 관세 이벤트에 획기적인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당장 다음 주에 제가 원유를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뭐 제가 뭐 문자로 알려드리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고, 그래서 제 영상만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원유 매수를 보류하는 그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은 저녁가스 원유 매수 가격표입니다. 뭐 참고를 하셔서 제가 이걸 갑자기 매수할 상황은 굉장히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입니다. 그 미국, 중국 관세 정장이 종료되는 그런 이벤트인데 솔직히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미국, 중국이 서로 손을 잡고 가는 좋은 시절의 얘기는 끝났다고 봅니다. 미국은 소비하고 중국은 그 생산하고 이런 그 자유무역주의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과 중국의 뭐 실제 총칼을 들고 전투기를 띄우고 이런 전쟁은 아니지만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는 생각이고요. 영상 오늘도 길어졌는데요. 저는 4월, 5월에 그 수익 모델 관련된 영상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고요.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